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네마 브런치 또 파트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요즘 제가 집에서 2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도요. 진짜로? 저희도 그런데. 큐티피그 이렇게 그 약간 아동 학대적 어떤 언사 아닐까 그건요? 그 정체성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서 요즘 조금 그러니까 생일날도 피그 돼지 인형 사줘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성격 좋은데. 자존감이 무지 높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영화 속 서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피그를 둘러싼 잡담들을 좀 나눠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이 명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의 네네.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네? 네. 니콜라스 케이지의 부활을 네, 맞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 대구 편의 필모그래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영화 엄청 많이 했죠. 영화를 엄청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명배우로서 굉장히 좋은 작품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추락한 이후에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B급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런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1996년 이제 누구나 기억하고 본인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영화죠.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서 골든 글로브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석권한 후에 코네어, 페이스오프 같은 액션 블록버스터를 또 계속 빠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런 영화들로 네. 완벽하게 그러니까 스타? 리빙 라스베가스, 네.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좀 더 예술지향적 영화고 그 지금 말씀하신 뭐 더 락이나 이런 영화들이 완전 상업 영화잖아요. 그죠. 블록버스터들이고 그런 것들로 오히려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할리우드를 자리매김. 대표하는 그런 상업 맞아. 배우로 자리 잡았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 사실 그리고 영화 배우들의 어떤 그런 활약상을 스크린에 시켜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들이지만 이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그 뒤에 가보면 좀 추악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좀 잘 나가던 니콜라스 케이지 같은 아니면은 그 웨슬리 스나이프스 같은 배우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캐스팅을 하지 않는 배우로 전락하는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형 스튜디오에게 왜 밉보였는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뭐 이 남자 배우들이 아니고 우리 여배우들의 그 흑역사를 보면은 그 하비 와인스타인이 지금 성추문으로 지금 몇십 년 지금 감옥에 갈 지금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사실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움직이는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들이 어떤 여가수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캐스팅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불이익을 주고 네. 이런 뒤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맞습니다. 일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이게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면 네. 니콜라스 케이지 같이 훌륭한 배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뭐 추락하게 그런 되는지. 쇼비즈니스 업계의 어떤 비리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 캐서방 캐서방으로 통했죠. 왜냐면 한국 여성과 한국- 결혼한 예, 전력이 예.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스캔들이 사실은 있었죠. 근데 그 스캔들이 이제 4번의 결혼 생활. 사실 이렇게 네네. 가정이 너무나 불안정하면 사람이 아무리 경력에 있었어도 조금은 이제 타격을 입겠죠. 그 4번의 결혼이 파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막대한 빚을 지는 등 이제 삶이 많이 추락을 했죠. 그런 것도 네, 있었을 그래서 거예요. 그 빚진 돈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많은 영화들을 다작을 이제 소위 망작이라고 하는 B급 영화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하지만 이분으로서는 굉장히 그 시간을 열심히 산 건데 우리가 못 본 거죠. 우리는 못 봤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거죠. 유명한 영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배우로서의 그런 가치가 좀 많이 하락했고요. 그 재기를 꿈꾸기에 시간이 너무 흐른 것처럼 보였던 그가 이제 영화 피그를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인생 최고의 연기를 했다라는 찬사를 받는.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 어떤 예술가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굴곡이 남들보다 이게 굉장히 사이클이 큰 배우들이 있죠. 또 훌륭한 배우들 중에. 배우가 젊을 적에 뭔가 선남의 이미지로 혹은 뭐 마초의 이미지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다시 스크린에 등장하면서 그게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해서 그 어떤 그 커리어가 새롭게 좀 시작하는 네.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미키 그쵸. 로크. 네. 미키 로크죠, 그죠? 레슬러에서. 그 영화, 레슬러 영화 너무 좋죠. 네. 그 완전 그 무너진 그 배우와 사실은 그 레슬러로서도 완전 그 무너진 모습이 잘 매칭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키 로크의 그 배우로서 인생이 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배우도 옛날에 그 스페인을 대표하는 좀 느끼하게까지 생긴 좀 멋진 훈남이었잖아요. 멋져요.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그 좀 망가진 그 헤어스타일의 그 네. 킬러로 등장해서 여러 영화제에서 그 연기로 조명받고 그러면서 다시 배우로서의 어떤 그 커리어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피그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저는 참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무너져 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영화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영화로서 큰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배우의 경력을 쉰 적이 없고요. 본인은 네네.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보는 관객들이 이분이 뭐 추락했다가 완전 다시 또 올라섰다. 뭐 이러면서 일은 계속 한 거지. 일은. 네, 본인 열심히 본인 그대로 제가 그 세계 좀 그렇죠. 몸담아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배우의 세계 몸담아 봤는데 몸 지금도 닫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은 발 하나 빼신 건가? 지금 저 정체성이 좀 혼란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인생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늘 열심히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배우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술가 혹은 배우에 대한 또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모습이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트렌디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이 찬사가 막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21세기의 전성기가 왔다. 다시 막 이러고. 천재 배우만이 전할 수 있는 감동이다. 진심이 닿은 특별한 벌짝이다. 미국 방송영화비평가협회 주관하는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드, 비평가협회 나무주연상 등 무려 이 시즌에 연기상만 1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 번에 또 이렇게 예, 이렇게 평가를 받는 참 아이러니한 이 엔터계. 근데 그 평가들 중에 아까 유일하게 마음에 와닿는 건 그거네요. 진심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네, 진심이 그런 닿은. 연기에 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훌륭했어요. 이 영화 속에서 무너진 니콜라스 케이지가 맡았던 그 역할, 그 니콜라스의 현재 어떤 그런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진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감독이 참 영리하다. 그렇죠. 만약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지금도 할리우드의 스타였다면 안 하다 피그의 이런 역할을 하지도 맞아. 않았을 테고 한다 하더라도 네. 아마 거기에 일종의 그 어깨에 힘들어간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스타로서. 근데 슈처럼 보였겠죠. 그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좀 거세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네. 이 역할 또 이 연기가 저한테 좀 다가왔어요. 이래서 이게 이 두 분 또 감독님이시고 배우들하고 계속 좀 보면서 처음에 볼 때는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한없이 깔아앉을까 하면서 좀 화면은 어둡더라고요. 너무. 계속 언제 밝아지는 거지? 근데 어두운 게 트렌드야 요즘. 근데 이제 그 지점 어깨에 힘을 뺐다라는 말씀을 딱 하시니까 좀 한편으로 더 네네. 와닿고 그게 배우의 이 네. 이렇게 연기 인생하고 네네. 맞물린 게 더 저는 그래도 은근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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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영화가 재밌었어요. 지루하다는 생각 별로 네. 못했고 그 영화 형식이 재밌었어요. 이 각 시퀀스마다 독창적인 메뉴 이름이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이 피그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오리건주 포틀랜드라는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북쪽이죠. 예, 그런데 서쪽 여기 북쪽이죠. 포틀랜드가 굉장히 광활한 대자연과 또 이렇게 소박한 도시의 풍경들이 어우러진 네네.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화창한 날씨가 연중히 이어지는 캘리포니아랑 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좀 우중충하죠. 잦은 비와 변덕스러운 그렇죠, 기후, 맞아. 거대한 설산과 깊은 숲이 있는 그런 곳이라 해서 여기 가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크는 좀 이 자막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재밌으니까.